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HBM 반도체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습니다. HBM 반도체가 충분히 3월에 큰 상승이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이슈와 종목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HBM 반도체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 입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최근에 이 시가총액 3위를 가냐 아니면 3위를 못 가냐 하면서 3위를 왔다 갔다 하던 기업이 엔비디아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완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현재 2조 달러, 한화로 따지면은 한 2,60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4%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시가총액이 2조 560억 달러, 하나로 한 2,600조 가량 달성을 하면서 이제는 고점에서 시총 3위다 이게 아니라 확고한 종가 기준 시가총액 이제는 3위를 현재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급등한 것은 델의 AI 서버 확대 적만 덕분이며 델은 전날 AI에 최적화된 서버의 주문이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AI 서버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PU가 H100, 앞으로는 H200, 나아가서는 B100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80%가 아시겠지만 모두 엔비디아 G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 AI 서버를 키우면 자체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당연히 엔비디아 거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엔드 AI 칩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는 엔비디아는 AI 발전에 따라 기업 실적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AI 서버를 많이 쓰면 쓸수록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쓰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가총액 3위를 확정을 지으면서 경쟁자로 떠오른 AMD도 5.25%가량 튀어 올랐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8.3%, 브로드컴이 7.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지금 상당히 격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이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또는 엔비디아와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원하는 어디 HBM과 EUV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누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냐 또는 엔비디아에 따라 누가 올라가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HBM과 EU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V는 공정이고요. HBM 메모리 반도체죠. 말 그대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모두에서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HBM이겠죠. HBM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D램을 겹쳐서 뭐 8번 겹쳤냐 12번 겹쳤냐에 따라서 뭐 8적층이냐 12적층이냐 좀 달라집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메모리로 AI를 구동하는 GPU에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많이 나갈수록 당연히 HBM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 엔비디아 너네 GPU에 내 HBM 좀 달아줘라 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신기술 또는 새로운 HBM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고한 1 등은 당장은 SK 하이닉스지만 조만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4 세대 제품인 HBM3가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미. HBM3의 확장형 모델인 HBM3E 개발로 5 세대 개막을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올해 안에 이제 HBM3E에 대한 양산을 진행 중인데 마이크론, SK하이닉스 모두가 준비 중이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HBM3E 대량 양산 시작을 알렸고 올 2분기 출하될 엔비디아의 H200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H100에 이어서 H200이 이번에 출시가 되는데 당연히 성능이 높겠죠. 성능이 높으면 당연히 더 성능이 높은 HBM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HBM3E 중에서도 어떤 HBM3E를 살까? 내가 SK 하이닉스를 쓸까? 마이크론을 쓸까? 삼성전자 거 쓸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차세대 GPU H200에 탑재될 HBM3E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와중에 HBM3E는 알겠고 나는 더 나아가서 더 나은 HBM을 이제 조만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얘기했는데 아니 삼성전자 뭐 합니까? 삼성전자가 HBM3E를 상반기에 내가 양산을 하고 그 다음에 HBM4까지 넘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HBM 5세대인 HBM3E 12단 적층 제품을 상반기에 양산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12단이 아닙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2단이죠. 12단이 뭐라 했죠? 12개의 D램을 겹친 겁니다. 근데 12개 겹치냐 8개 겹치냐 이게 중요합니까? 그냥 겹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크기만 커지는 거니까 뭐 8개 겹쳤으니까 이만한 거고 뭐 4개 더 겹치면 요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비싼 반도체의 기준은 뭐라고 했냐면 크기는 작지만 기능은 올라가고 전력은 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8단이든 12단이든 결국에는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D램을 더 얇게 해서 더 얇게 붙여서 8단이랑 크기를 맞춰 해야 12단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 12단을 만들어낸 게 삼성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기술력이 충분히 크구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구나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HBM3 8H 이게 8단 적층입니다. 제품을 지난해 10월에 개발한 데 이어 5개월 만에 업그레이드한 12단 적층 제품 양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난 8단을 가지고는 만족 못한다. 그래서 더 나아간 12단을 가지고 나는 이 정도는 해야 양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해야 AI에 태울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선보인 36GB 용량의 HBM3 12단 적층 제품은 8단 제품보다 D램 칩을 더 많이 쌓았지만 높이는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높이가 같아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더 신기술인 거죠. 열 압착 비전도성 접착 필름 기술을 활용해 적층수를 늘리고 칩 두께를 줄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휘어짐 현상을 최소화한 덕분입니다. 뭐 이것까지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D램을 쌓을 때 중간에 이 비전도성 필름을 넣습니다. 그 필름을 넣고 그 다음에 열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열로 누르면은 사실상 이 칩이 아시겠지만 열이 가해지고 얇아지면은 잘 휘거든요. 근데 열로 눌러버리니까 덜 휘지 않겠냐. 왜냐하면 MUF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는 그냥 굳혀버리는 거니까 그거보다 열로 눌러버리는 게 오히려 이렇게 휘어짐에 더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조금 다른 길을 가면서 HBM3 상반기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이 삼성전자 모두 HBM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EUV에서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공정 싸움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텔이 최근에 1.8 나노 공정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수율이긴 한데 인텔이 올해 안에 1.8 나노 공정의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초미세 공정 경쟁이 격화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 나노 공정이란 말을 합니다. 왜 나노 공정이 나왔느냐? 이 반도체를 아까 제가 같은 성능이라면은 크기가 작은 게 더 좋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크기를 작게 만들려면은 아시겠지만 당연히 세공 자체도 말 그대로 식각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식각 과정 자체가 더 얇게 들어가야 됩니다. 얇게 들어가려 보니까 이게 나노 단계까지 온 거고 그래서 5 나노, 3 나노, 2 나노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2 나노도 상용화 안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텔이 1.8 나노 공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TSMC, 삼성전자 모두 지금 2 나노를 아직 상용화시키지 않았는데 인텔이 1.8 나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가 2위 삼성전자 내년에 2나노 공정을 개발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상용화 자체가 안 됐는데 1.8 나노를 인텔이 한다고 하니까 이슈가 커진 거죠. 그래서 인텔이 현재는 뭐 정확히 수율이나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얘기한 기술만 보면은 경쟁에 지금 선두에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텔 CEO는 아시아에서 전 세계 반도체의 80%가 생산이 되더라. 근데 그 중에 30%를 내가 뺏어서 인텔이 이를 50%로 낮추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내가 좀 뺏어올게. TSMC를 추격하겠다는 목표를 기술력으로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슨 중요하냐? 이 파운드리를 늦게 시작했어도 결국에는 기술력으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는 1.4 나노 공정을 도입하겠다라고 인텔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에 1.8을 하고 2027년도 3년 뒤에 또 작게 해서 1.4 나노를 하겠다라는 거구나. 사실상 여기서 수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수율이라 적은 건데 일단은 기술력 자체만 봤을 때는 인텔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들어가겠습니까? EUV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게 인텔만 지금 난립니까? 아니죠. SK 하이닉스도 연내 EUV 노광기 이번에 장비를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EUV 노광 장비를 대거 구축하며 총 2조 원을 들여 연내 EUV 노광기 8대를 반입할 계획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조 원에 8대입니다. 그 뭐예요? 하나당 2천 몇백억이라는 거예요. EUV 이 기계 하나당 하나만 팔아도 2천 몇백억이 남는 거고 그럼 ASML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은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구나. 또는 왜 ASML에 이 EUV 장비가 못 구하는지 알 수 있는 구간이죠. 네, 얘네들도 만드는 게 1년에 정해져 있어요. 개수가 몇 천 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한 대당 2천 몇백억씩 하다 보니까 몇 대 팔면 끝나는 거예요. 장비 도입이 완료되면 SK 하이닉스의 EUV 보유 대수는 13대로 늡니다. 그래서 EUV 노광 능력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계획한 반도체 장비 투자 예산 5조 3천억 중에 약 절반 정도를 얻다가 EUV 노광기에 집중 투입했다. 그 정도로 EUV의 중심을 가지고 있고 EUV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1년에 뭐 100만 원 쓰기로 했는데 그 절반을 걷다 넣은 겁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세대 디램에서는 한 개 공정에 EUV가 들어갑니다. 4세대가 뭡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HBM3, 5세대 디램, HBM3E에서는 4개 공정에 들어가고요. 거기 나가서 HBM4에서는 6세대죠. 6개 공정에 EUV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굳이 파운드를 안 하더라도 자체 디램을 개발하고 HBM을 개발할 때 사실상 EUV 공정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EUV 노광기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누구?
삼성전자도 2나노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아니 인텔 1.8나노 오케이. 근데 우리는 일단 2나노부터 순차적으로 간다. 왜? 아까 얘기했지만 1.8나노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율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율로 2나노를 하니 3나노를 하니 이게 중요한 거지. 1.8나노를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최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로부터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국내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업체인 퀄컴으로부터 2나노 AP 개발을 의뢰받은 상태고요. 이미 수주를 받고 있는 거죠, 미리. 삼성전자가 올해 2나노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할 것이며 이번에 인도된 EUV로 2나노를 양산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부터 2나노 양산을 하고 내년에는 뭐 1.8이든 점차 조금씩 더 나노 공정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TSMC가 2나노 공정에 들어오는 시점부터는 삼성전자가 앞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나노까지는 TSMC가 이길 수 있어요. 뭐 그때까지는 너네가 조금 잘 나갔으니까 점유율 높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2나노, 1.8나노 내려갈수록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조금씩 역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성장에 따라 HBM, EUV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HBM과 EUV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업이 어딘데? 그 기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넥스틸이라는 기업이고요. HBM, EUV 동시 수혜받는 기업입니다. 일단 국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고요.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최첨단 반도체 공정 분야에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EUV, 그다음에 HBM 각 공정에 필요한 장비 두 종을 개발해 올해 하반기 주요 고객사와의 테스트를 추진한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넥스틴의 EUV, HBM용 시스템 메모리 아우르는 장비인 거죠. 신규 장비는 모두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장비라고 했고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에 테스트를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양산에 실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EUV랑 HBM에 적용되는 장비가 뭐가 있니?라고 물어보면은 EUV 장비가 레스큐, HB용 장비가 크로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큐와 크로키가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레스큐와 크로키입니다. 레스큐는 웨이퍼상의 미세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비로 이 EUV 공정을 하고 나면은 반도체 회로 위에 정전기가 남아 있으면 수율이 떨어집니다. 자, 얘기했지만 1나노, 2나노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습도, 온도, 정전기 이런 정말 미세한 거에 수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스큐 장비를 통해서 수율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이 정전기를 없앨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스큐는 4분기 중으로 주요 고객사와의 양산 라인에서 약 1년간 데모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고요. 크로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HBM 검사 장비입니다.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 만든 HBM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장비고요. 사실상 HBM 자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해당 장비는 고객사와의 데모 테스트를 거쳐 내년 상반기 2025년 아마 1분기부터 양산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EUV, HBM 모두 수혜를 받는 기업이 넥스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겠죠. 그래서 지금 차트 구간을 본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에요. 이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된다면 반등이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기업 얘기했죠. 엔비디아 성장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HBM, 그 다음에 EUV 수혜 기업입니다. 바로 넥스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스틴 관심 가지고 가겠는데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쓰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쓰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전혀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고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저희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기대되는 종목들 29일, 28일, 27일, 26일 드리니까 꼭꼭꼭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장전에 매일 올려드리니까 딴 거 보지 마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